학생들이 중상고 지원해서 간 학생들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학교 지원했다가 나중에 중상고를 간 학생들 중에서는 약간 중상고를 만만히 보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네. 그런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이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김영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중산고 전문 선생님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중산고 약간 떠오르는 학교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요즘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의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대하기 때문에 네. 얼만큼 서울대 그리고 이제 의대를 많이 보내는가가 네. 관건일 텐데 그리고 또 수시가 네. 사실 여기에는 뭐 누구만 수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신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서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것도 잘 봐주시고 그냥 여느 일반고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이미지가 조금 붙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산고 영어 경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네.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네. 근데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게 좀 까다롭게 물어보는 것들이 학생 편의가 아니라 약간 선생님 편의적인 것 같아요. 문제를 막 이렇게 그렇죠. 네. 딱 봤을 때는 뭘 물어보는 거지. 근데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였네.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멍하다가 이거 묻고 싶은 게 이거구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정도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면 그냥 어휘를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철자를 다 써서 그 몇 번째 철자들을 조합하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 정도를 단어를 내가 영영 뜻을 보고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면은 이제 각각 첫 번째 1번에서는 세 번째 스펠링, 2번 단어에서는 5번째 스펠링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맨 마지막에 7번째 단어는 마지막에 그 철자가 조합된 새로운 단어를 또 써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엄청 머리 쓰셔야 되는. 머리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본질은 똑같은데 학생들은 A라고 물어보는 거랑 A를 A-라고 물어보면 또 전혀 다른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형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분명히 공부 열심히 하고 갔는데 시험장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지? 하다가 나오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8문제, 작년에 38문제. 엄청 많은 거죠. 예, 한 50문제까지 물어본 학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30문제만 넘어가도 압박이 엄청나는데 거기에 서술형이 5문제가 포함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시간 내에 다 풀라고 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90점대가 돼야지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전체적인 학습량은 엄청나다. 독해, 어휘, 어법 이렇게 나눠서 그럼 좀 얘기해 주시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내기는 힘든 게 거의 대부분 수능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형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범위를 늘린다. 네, 그래서 범위를 늘린다는 건 결국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과 부교재 지문에서 적게는 30개 정도 후반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을 때는 45개가 넘어가는 지문이기 맞네요. 때문에 45개. 이제 흔히 말해서 양으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독해에서 난이도 조절 방법이니까 어렵게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문의 개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어휘를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지만 결국에 답을 쓰는 방식의 서답형이 뭔가 퍼즐 같고 난해한 형태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때 괄호를 막 거의 10몇 개를 만들어 놓고 몇 번째 괄호 몇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것들을 써라. 이건 사실 선생님도 좀 채점하기 편한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결국에 막 다 채워 넣어서 쓰는 건 꼴랑 2개, 3개 쓰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괄호는 많은데 묻는 많아요. 거는 2번째, 5번째 맞아요. 몇 개 이렇게만 집어넣게.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우리 흔히 개방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이 좋아 개방형이지 쉽게 말하면 이 중에서 지문에서 몇 개 틀리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 틀린 거 2개 골라라, 3개 골라라가 아니라 몇 개를 틀렸냐를 물어보는데 중상고는 더 잔인한 게 밑줄도 주지 않는다. 밑줄도 없다. 이게 진짜
쉬운 학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건 의미는 없겠지만 네. 중상고는 분명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상고 지원해서 간 학생들도 있지만 만약에 다른 학교 지원했다가 나중에 중상고를 간 학생들 중에서는 약간 중상고를 만만히 보는 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네.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네. 그런 학생들이 중간고사 때 이제 겸손해지는 큰일 그런 나네. 모습들을 네. 볼 수 있다. 네. 다른 과목도 그래요. 솔직히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수학 같은 거는 네. 설명회에서 말씀하신 거 좀 네. 들어봤거든요. 네. 보통 문제를 변형을 많이 안 한대요. 왜냐면 숫자는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중상고는 변형이 많이 들어간다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각오를 다지고 가야 되는 학교인데 맞아요. 만만히 갔다가 예. 큰일 나겠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왜냐면 딱 우리 흔히 말하는 대치권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일원동이라고 하면 물론 대치권이긴 한데 네.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수 터널 있어요. 지나가고 네, 이런 이미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전혀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 되나? 아이고, 방심은 좋네요. 전혀 안 예. 되죠. 예, 방심하면 안 되는데 방심을 하고 가더라고요. 네. 이제 학생들이 내신 준비는 뭐 한 달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중학교 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고 네. 교과서와 어느 정도의 부교재는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부교재 아직 모르지. 네, 근데 부교재는 모르긴 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 안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바꿔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개강을 무리하게 빨리 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하는 미리 준비하는 건 적어도 교과서 정도 그리고 어휘가 어느 정도 고등 어휘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휘 외우다가 나 어휘 다 외웠는데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네. 예, 왜냐면 어휘는 다 미리 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휘 뭐 가지고 외우고 있으면 돼요? 어휘는 사실 수능 어휘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에서도 이제 고교 입문이 있고 이제 수능 중급이나 고급 단계가 있으면 수능 정도에 해당되는 건 중급 이상으로 외워두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사실 요 근처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정도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아까 선생님 단어 이렇게 스펠링 배열 다르게 네네. 하는 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단어를 예를 들어서 6개 정도로 물어본다라고 치면 네. 각각의 단어의 영영 뜻을 제시해 줄 거예요. 네. 그 영영 뜻을 제시했을 때 예를 들면 뭐 abdicate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 abdicate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어서 이 뜻은 지금 abdicate를 쓰는 거구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A, B 이 자리에 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호를 부여해서 맨 마지막에 7번 어휘에는 네. 이 A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부터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나올 거고 두 번째 2번에서는 여기 세 번째 스펠링 자리에다가 이제 B를 주면 세 번째 스펠링을 쓰면 거기에 새로운 단어까지 해서 그러니까 네. 6개 단어의 스펠링을 다 적은 다음에 그 스펠링의 표기한 부분을 알파벳을 맞아요. 가져다가 7번째 단어가 새로운 거 뭔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 좀 여기다 다시 써주세요. 좀 네.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난 단어인데 이 네. FTK 같은 경우 이거는 네. 보통 폐유시키다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냥 여기에 1번 스펠링, 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스펠링,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3번 스펠링을 각각 조합해서 네. 나오는 어떤 단어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독해 같은 것도 이런. 독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독해는 거의 수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잘 맞춰야 돼서 이상한 방식을 잘 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뜨리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파이팅.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